여인들을 본 후 이렇게 말하죠. (16세) 여성은 굉장을 꾸리시오. 골랐네. 네, 겨우 도르곤의 신부가 될 여성이 뽑힌 겁니다. 효종은 이때 뽑힌 여성, 이 여성을 조선의 공주라고 소개합니다. 의순공주. 의순 공주. 의순, 무슨 뜻일까요? 오를 의해 순응할 순, 즉 나라를 위하는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의순공주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의순이라는 그 작호를 받은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꼭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맞아요.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나고 남은 가족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정이 챙겨줘야죠. 네, 엄청 챙겨줘야죠. 그렇죠. 효종은 의순공주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이계윤, 아버지였죠? 네. 그 이계윤의 품계를 종 일품으로 올려준 후 이 비단과 쌀을 내렸고요. 의순공주의 두 오빠는 벼슬을 받습니다. 또 비단과 은 1000냥도 보냅니다. 결국 왕의 종친이었지만 별 볼 일 없던 이계윤이 의순공주와 도르곤의 결혼으로 관직과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청나라에 바친 희생양 의순공주. 당시 그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16살. 16살. 그리고 그녀의 남편 도르곤의 나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 무려 23살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으로 가족도 없고 말도 문화도 다른 오랑캐의 나라. 청나라에서 의순공주는 도르곤의 5번째 아내가 됩니다. 아유. 그런데 의순공주가 떠나고 4달 뒤 8월 갑자기 청나라로부터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힐책하였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아니, 예쁘다고 예쁘다 좋아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이름도 백송으로. 백송으로. 그죠? 근데 도르곤은 왜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특집을 잡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월 연이어 청나라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을 통해 도르곤의 속내가 밝혀집니다. 어떤 속내일까? 미녀를 뽑아 보내면 도르곤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더 보내라고요? 네, 도르곤에게 또 다른 미모가 뛰어난 여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다시 청나라로 보낼 여인을 모집합니다. 아, 효종은요, 조선 팔도에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서 뽑아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딸을 둔 집에서는 마치 병화를 피하듯이 달아나 숨고 심지어는 머리를 자르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까지 있어 원망과 탄식이 길에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마치 전쟁터에서 목숨을 구하듯 달아나 숨고 긴 머리를 스스로 삭발하는가 하면 청나라에 가기 싫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여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국 힘없는 조선의 여성들이 다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청나라로 향하는 조선의 여인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을 떠났던 이 여성들이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뚫립니다. 다시 온다고요? 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여성분들 다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막 탈출을 한 거예요. 그때 저쪽 병사가 1,000명 정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어렵겠네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네. 의외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도루군이 네. 죽습니다. 도루군요? 네. 실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도루군이 사냥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조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됐다. 와, 그 운명 그거는 와.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 도루군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순공주. 의순공주. 갑자기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을 의순공주는 잃어버렸어요. 아이. 그리고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치는데요. 도루군이 아까 제가 청나라의 무슨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섭정. 섭정왕. 도루군이 섭정이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넘본 역적이 된 거예요. 아. 청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이 죽은 도루군의 시체를 꺼내서 토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역적의 아내가 됐네. 네. 도루군은 역적이었습니다. 역적의 재산은요, 국가에 몰수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의순공주 역시 재산으로 처분되어서 보내진 겁니다. 의순공주를 보낸 곳은 바로 도루군의 부하였지만 청나라의 새로운 실세가 된 인물, 이름은 보로. 보로. 오랑캐에게 시집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남편 보로에게 보내진 겁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요, 당시 의순공주는 도루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정말요? 아이를 뵌 임신부의 몸으로 이런 모진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조선 사대부 여인이었던 의순공주에겐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 너무 딱하다. 팔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의순공주에게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아, 단 1년 만에 새 남편 누구? 보로. 보로. 보로가 죽어요. 왜? 왜? 이게 또 홀로 남겨진 거예요. 되게 아니, 이런 찐적이네요. 운명이 왜 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오랑캐이자 역적인 도루곤의 아이를 낳고 새로운 남편까지 잃은 의순공주. 그 뒤로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의순공주는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런데요, 조선에서는요, 사실 이 의순공주보다 먼저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자호란 때는요, 이 청나라 병사들이 평범한 백성은 물론이고요, 게다가요 사대부 여성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간 겁니다. 아유. 이렇게 끌려간 조선 여성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지 많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할까 진짜. 그런데요, 이 중에는요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환향녀. 돌아올 환, 고향 향, 계집녀. 이래서 환향녀라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부정적 느낌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욕이었어요. 아, 여기였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가족. 가족. 가족이죠. 가족. 당연히 가족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반갑게 반겨주리라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 이 여성들을 오랑캐에게 정절을 이뤘다면서 살아 돌아온 아내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아, 집에서요? 네, 집에서. 너무하네요. 그렇죠. 떠나보낼 땐 울며 가슴 아파했던 가족이 정작 이들이 돌아오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거예요. (1655년) 추운 겨울, 어떤 인물이 이 청나라에 있었던 의순공주를 찾아온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아, 찾아올 사람이. 청나라에 있을 때요?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바로 의순공주의 아버지 이계윤이었습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야. 이계윤이 조선의 사절단으로 청나라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계윤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글을 황제에게 올린 겁니다. 거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 아, 아버지인 걸 밝혔구나. 아빠의 그 진심이 진심이 통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동윤 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청나라 황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청나라 황제는 기꺼이 허락합니다. 부친이 와서 이제 과부가 돼 있는 딸을 데리고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의순공주는 청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과부의 존재밖에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기쁘게 맞이해줬을까요? 당시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사신으로 북경에 가서 글로 아뢰어 그 딸을 데리고 돌아오니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아유. 침을 뱉었다고요? 그리고 조정에서는요, 이 딸을 데려온 이 이계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계윤은 일의 체제를 생각하지 않고 초정을 업신여기며 사사로운 뜻에 끌려 멋대로 돌려달라고 청하였으니 국법에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삭탈관작하여 성문 밖으로 쫓아내소서.
조정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같은 딸 교육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순공주를 보내고 또 돌아오는 일 모두 조선 조정에서 정해야 하는 일인데 이계윤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멋대로 딸을 데려왔으니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벼슬아치 명부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고 도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의순공주가 어떻게 갔어요? 나라의 치욕을 한 몸으로 안고 갔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이계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계윤을 욕하게 하고 사실은 이계윤과 의순공주의 비극이 발생한 핵심 책임자는 조선 조정이고 효종인데 조정과 왕실이라거나 아주 고위 공무원들은 싹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의순공주는 조선에 돌아온 지 7년이 되던 1662년 8월 6일 28살의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의순공주가 죽고 난 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족두리 무덤. 족두리 무덤. 어. 맞습니다. 자, 이게 왜 족두리 무덤이라고 불렸는지 이걸 또 알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신부가 될 처지가 되자 오랑캐의 왕에게 아첨하며 사느니 죽는 편이 낫다며 강에 뛰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에서 족두리가 떠올랐다면서 그 족두리를 건져서 무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가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왜 청나라에 끌려가 돌아온 여성을 숨기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던 이상에 맞춰서 의순공주를 기억하려고 무덤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포장하면서 미화시키면서 살아 돌아온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아이 진짜 와. 족두리가 묻힌 의순공주의 이 무덤과 이야기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이란 나라, 권력자, 남성의 무능함과 치욕의 증거를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